안녕하세요. 오늘 디딤 영상을 함께하는 저희는 5학년 4반 김진호, 장현준입니다. 오늘은 고려와 주변 나라들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주변 나라라고 하면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송, 거란, 여진, 일본 등의 나라가 되겠지요. 고려는 그런 나라들과 모두 친하게 지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지요. 서로에게 위협이 될 때는 싸우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평화적인 관계를 이어나가려고 하였지요. 지도를 보니 고려는 송과 일본과는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였고 거란과 여진과는 전쟁을 하기도 했었나봐요. 그렇습니다. 우선 여러 나라들 중 거란족과 관계를 알아보지요. 이 그림은 거란족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군요. 말을 타고 다니고 머리가 대머리네요. 네, 머리를 이렇게 깎는 것이 이 부족들의 풍속이에요. 변발이라고 하죠. 거란은 원래 중국의 북쪽 지역에 살았던 유목 민족이에요. 거란의 일부가 고구려의 지배를 받기도 하였으나 고구려 멸망 후에는 당의 지배를 받았어요. 이후 여러 부족들을 통일하여 나라를 세운 거란은 나라 이름을 여호로 바꿨어요. 다음은 송나라네요. 중국에 있었던 나라들은 거의 한 글자인 것 같아요. 진나라, 한나라, 당나라처럼요. 네, 송나라는 당나라가 멸망한 후 5대 10국이라고 하여 여러 나라들이 갈라지고 또 건국과 멸망하는 혼란기를 겪은 중국을 통일한 나라입니다. 고려는 송나라는 친하게 지냈었나봐요. 고려는 송나라에 사신을 보내 정식적으로 외교관계를 맺고 친선관계를 유지하였어요. 송나라도 거란과는 사이가 안 좋아서 고려를 이용해 거란을 견제한 목적으로 고려와 친밀 관계를 이어나가자고 하였지요. 친선전. 이번에는 여진과의 관계를 알아보죠. 여진은 거란족이 세운 요가 쇠퇴하자 힘을 기어 세력을 넓혔어요. 더욱 강해진 여진은 금나라를 세우고 요를 멸망시키지요. 그럼 이런 나라들과 고려가 어떻게 무역을 했는지 알아보죠. 장현준 군, 지금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려면 어떤 교통수단을 사용할까요? 지금이야 비행기나 배를 이용하지 않나요? 그렇지요. 고려시대에는 비행기는 없었을 테니 배를 주로 이용했겠지요. 네, 그렇다면 배를 띄울 수 있는 항구도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국제무역항은 개경 근처의 예성강 하구에 위치한 병란도였습니다. 아무래도 무역을 하려면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도읍지 근처에 무역항이 있는 것이 유리하겠네요. 네, 병란도는 송, 아라비아 등에서 온 상인들로 붐볐던 곳이죠. 아라비아 상인까지요? 특히 고려는 송과 가장 활발한 무역을 하였어요. 고려는 송에 금, 은, 나전칠기, 화문석, 인삼, 종이, 먹 등을 수출하였고 송에서 비단, 약재, 서적, 자기 등을 수입하였지요. 아무래도 무역을 할 때는 그 나라의 특산물을 수출하였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송과의 무역에서는 고려 인삼은 가장 인기 있는 수출품이었고 종이와 먹은 최고의 상품으로 인정받았어요. 반대로 송나라부터 수입을 할 때는 중국의 특산물인 비단이나 약재 등을 수입한 거로군요. 고려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거란, 여진과도 무역을 했나요? 송과의 무역만큼 활발하지는 않았지만 고려는 거란과 여진, 농기구, 곡식 등을 수출하였고 은, 모피, 말들을 수입하였지요. 그 이유는 알 것 같아요. 거란이나 여진은 아무래도 농사짓기에는 힘든 북쪽에 있으니 곡식을 수출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란이나 여진은 유목민이니까 모피와 말 같은 것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일본과는 어땠을까요?
일본과의 무역도 활발하지는 않았으며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어요. 고려에서는 곡식, 인삼, 서적 등을 수출했고 유황과 수은 등은 일본으로부터 들여왔지요. 이제 아라비아와의 무역이 남았네요. 네, 고려와 송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아라비아 상인들은 송의 상인들과 함께 고려에 왔어요. 아라비아 상인들은 고려의 동남아시아나 서남아시아에서 나는 수은 향료들을 가져오고 고려에서 금, 은, 비당 등을 가져갔지요. 고려를 다녀간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하여 고려는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외국에 알려지게 되었답니다. 이건 세계 지도이네요. 네, 1700년대 프랑스의 지도학자가 만든 지도인데요. 자세히 보면 여기에 우리나라가 있어요. 동해가 고려의 바다라는 동해가 고려의 바다. 프랑스어로는 메르드 코레로 적혀 있어요. 아, 고려가 세계에 알려지면서 조선시대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의 이름이 코리아로 알려지게 된 거로군요. 외국과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상업과 수공업이 발전하였고 고려는 화폐를 만들었어요. 고려는 무역에서는 주로 은을 사용하였고 나라 안에서는 화폐를 만들었으나 화폐 대신 주로 쌀, 옷감 등을 사용하였지요. 아, 지금은 외국과의 무역에도 달러 같은 화폐를 사용하는데 말이죠. 사람들이 화폐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불편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정에서는 화폐 사용을 늘리려고 하였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대요. 이것들이 고려시대의 화폐로군요. 그런데 이 은병은 호리병 모양을 하고 있네요. 네, 이 은병은 은으로 만든 호리병 모양의 화폐로 높이는 4cm 정도가 되는 화폐죠. 주로 외국과 무역을 할 때 사용했던 화폐랍니다. 멀리 아라비아에서도 상인들이 오니 고려시대 병란도나 개경의 모습이 궁금하네요. 네, 이 그림은 조선 후기 개성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고려 도경으로 송나라 사신이 고려를 방문하여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고려시대의 개경은 송나라 상인 여진족, 또 아라비아 상인까지 오가는 국제적인 도시였어요. 또 불교의 나라답게 개경에는 절이 수백 개나 되었다지요. 개경은 교통의 중심지로 전국의 육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개경을 중심으로 뻗어나갔고 바다를 통해 외국으로 가는 무역로도 개경으로 가는 입구였던 병란도에서 시작되었죠. 지금까지 고려와 주변 나라들의 관계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고 공책에도 써보세요. 오늘의 문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각각 무엇일까요? 1번 고려시대 국제무역항은 땡땡땡이다. 2번 땡땡땡땡 상인들이 유럽의 고려를 코리아로 소개하였다. 글자 수만 봐도 아시겠죠? 두 번째 문제. 고려와 무역을 했던 다음 상인들이 해당하는 설명을 바르게 연결해 보세요. 이것은 각 나라마다 어떤 특산물을 가지고 있었을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5학년 4반 장현준, 김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